가득히 넣어 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야. 네,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인터스텔라에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중력과 사랑이다, 뭐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. 그래도 잘 이해 안 되시죠? 네,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좀 알아볼 텐데, 대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. 전에 우주 비행사였던 쿠퍼가 아내를 잃고 장인어른과 딸인 머피, 아들인 텀과 살고 있습니다. 그 시대는 바야흐로 이제 더 이상 지구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황이었고요. 그리고 이 가족 간에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딸이 자꾸 자기 방에서 유령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가 하면은 같이 가족끼리 야구 구경을 갔다가 모래폭풍을 만나거든요.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온 게 생각이 났는지 집으로 급하게 돌아옵니다. 창문을 닫고 보니까 뭔가 모래폭풍 속에서 발견된 이진법이 보이는데 그거를 찾아서 딸과 함께 갑니다. 그랬더니 그곳에 이제 나사가 있는 거예요. 그 철조망을 커트하는 순간 막 해치라이트가 켜지고 어디론가 이제 붙잡혀 들어가는 거죠. 거기서 브랜드 박사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이 나사로 프로젝트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다 하면서 뭐 플랜 A, 플랜 B 막 얘기하거든요. 그리고 뭐 웜월이 어떻고 얘기하는데, 자, 여기까지 듣다 보면은 야, 그럼 중력이 뭐 어떻고 뭐 플랜 A, 플랜 B가 뭐야 궁금하시죠? 여기서 장 박사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, 그 브랜드 박사 얘기 들으니까 이 영화 내용에서 이미 뭐 12명의 우주 이제 비행사들을 보내서 뭐 탐색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. 네. 근데 여기서 잠깐 그 교육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요. 네. 그 부모 상담을 하러 가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뭐 아폴로 계획은 없던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 탐이 좀 공부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. 그때 그 쿠퍼의 대처? 그게 네. 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네, 저도 그렇습니다. 네. 그 우리가 옷을 사는데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는데 네. 어떤 과목 하나를 보고 그 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맞느냐, 예. 그런 얘기죠. 맞아요. 네. 예. 그 사실은 저희도 너무 먹고 사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런지 예. 어느 산업이 AI 시대다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AI를 하고, 네네. 이제 저희 카이스트도 아마 학생 60%가 AI 관련 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정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산업, 네. 그런 일은 그 패션을 따른다 그럴까요? 네. 요즘 사회의 어떤 네네. 유행이라고 그럴까요? 그런 것 때문에 소외받는 일이 생기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. 그렇죠. 네. 네. 하여튼 교육 얘기만 해도 이 영화에서는 또 할 거리가 많은데, 그렇죠. 네. 이제 제가 중력 방정식이라든가 뭐 양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주시키는 문제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쉽게 알아듣지 고민이 되더라고요. 플랜 A, 플랜 B는 조금 다음 뒤로 미루더라도, 그러니까 뭘 어떻게 이용한다는 겁니까, 교수님? 네.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이제 워밍업을 우리가 해보면 네. 그 전자기파 이케이션이 있거든요. 네. 전자기파 방정식은 그 막스웰이 1861년에 완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방정식은 있다. 근데 방정식이 있다고 해서 전자기파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. 식만 있었군요. 식만 있고. 네네. 그래서 막스웰이 1831년에 태어나서 네. 1879년에 죽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나이로는 평균 수명인데 네. 지금 보면 48살에 죽었죠.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전자기파를 못 봤어요. 전자기파 식을 만든 사람조차도 예. 전자기파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. 그리고 2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그 헐츠라는 사람이 네. RL식 공진회로를 사용해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전자기파에는 헐츠라는 말을 붙이죠. 그렇죠. 우리가 뭐 지금 97.3MHz 그렇죠. 이렇게 세르츠 네, 네. 다 하죠. 네. 그리고 지금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공간 안에 전자기파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래서 네. 저희가 지금 다 얘기도 할 수 있고 네. 마음대로 전자기파를 쓰는 시대가 됐죠. 네. 근데 만약에 막스웰이 전자기파 방정식을 만들어냈을 때, 막스웰은 못 보고 죽었습니다. 네. 누군가가
LC 공진을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줬다고 치면 아마 1, 2년 안에 막스웰이 전자기파를 봤었을 거예요. 근데 현재 이 중력 방정식은 1915년에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그 중력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방정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중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건 아니죠. 네. 우리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E 이퀄 MC 자승인가요? 네네.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? 아니 그거 말고 네. 그 중력 방정식이라고 여기 제가 봐도 모르겠네요. 써왔는데요. 네, 이게 굉장히 간단한 한식인데 네. 사실은 10개의 연립 비선형 네. 편미분 방정식입니다. 근데 이 방정식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중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네. 그 인터스텔라에서는 그 양자 데이터에서 어떤 단서가 있을 거다. 예를 들어서 반물질이라든지 반중력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얻어내면 그 블랙홀에서 네. 그건 이제 완전히 설정입니다. 가정이고 네. 그러면 이 중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찾지 않을까. 그러면 우리가 대량 이주를 시킬 수가 있다. 네.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 몇 명 보내는 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. 그렇죠. 우주에. 네. 그 로켓 크기도 어마어마하고요. 네. 그래서 플랜 B라는 우선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서 글로 인간의 유전자만 보내자. 는 게 이제 플랜 B고 네. 거기서 브랜든 박사가 쿠퍼한테 설득하는 거는 플랜 B지만 그거를 성공시키고 있는 중에 우리가 플랜 A를 찾아내겠다. 예. 중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법을 찾아내겠다는 게 플랜 B입니다. 근데 브랜든 박사는 아마 플랜 A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영화를 나중에 끝까지 보면 좀 끝까지 그런 것 보면 네, 같더라고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이 인터스텔라랑 연결을 해서 뭐 원심력이 중력이라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발사해서 쿠퍼가 가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웜홀을 뭐 통과하는 얘기도 나중에 이제 해주시겠지만 여기서 중력 방정식을 어떻게 이용한 겁니까? 그러니까 그거는 네. 중력 방정식을 이용한 게 아니고요. 그 물리학에서 물론 이제 아인슈타인이 중력 방정식을 만들 때 가정 중에 하나인데 중력과 가속도는 똑같다는 거예요. 가속을 했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힘하고 그 중력을 받았을 때 느끼는 힘은 구별할 수 없다. 그래서 그 이제 스페이스 셔틀 같은 데서는 이거 돌리잖아요. 네. 돌리면 원심력이라는 가속도가 생기고 네.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꼭 중력하고 똑같은 걸 느끼게 되죠. 그 얘기할 때 이제 그런 네.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어린이 아이들 놀이터에 가면은 그렇죠. 네. 그 이렇게 팽이 돌리기 네, 같은 네, 거 네, 있잖아요. 네. 앉아서. 네.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혀 네. 어지럽지 않지만 그 사이드에서 돌아가는 사람은 튕겨나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. 그렇죠. 튕겨나갈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 위아래가 거꾸로 됩니다. 네. 그러면서 중력을 자기가 느끼기 시작합니다. 네. 근데 그러면 거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가속도하고 중력도 뭐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는 그렇죠. 거죠. 근데 가속도하고 중력이 구별할 수 없는 힘이다. 그래서 우리가 우주, 특히 이제 큰 스페이스 쉽에서는 그 중력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가속을 하면 원심 가속도라고 그러죠. 우리가 중력 상황하고 똑같은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 우주선이 네. 이제 나가서 그 인디어런스가 나중에 이제 고장 났을 때도 네, 네, 그 뭔가 뭐라 그러죠? 그 원심력입니까? 계속 네, 네, 계속 보는 돌리잖아요. 거죠. 네, 네. 그게 이제 중력 발생이 되는 그렇죠. 겁니까? 돌고 있으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중력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. 그럼 양자 데이터는 뭘 어떻게 써서? 양자 데이터는 사실은 좀 애매한 건데요. 네. 저 블랙홀에서 어떤 단서를 얻어주면 네. 그 중력 방정식을 우리가 마음대로 써서 그 예를 들어 중력을 없앨 수도 있고 반중력 상태를 만들 수 있으면 이 물체 무거운 걸 그냥 둘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 거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분명히 이제 지금은 뭐 없지만 그런 게 있을 거다는 네. 게 이 플랜 A의 핵심이에요. 네.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게 나중에 그 5차원 세계에서 쿠퍼가 딸한테 보내는 양자 데이터를 통해서 네. 물론 그 데이터는 그 타스가 보낸 거죠. 그렇죠. AI가. 네네. 그 단서를 얻는 거죠. 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허들츠가 네. 28년 후에 LC 공진회로를 써서 전자기파를 마음대로 쓴 단서를 얻은 것처럼 네. 어떤 양자 데이터에서 어떤 방법을 써라.
그럼 너는 중력을 쓸 수 있을 거다. 네. 그런 게 있을 거다 하고 상획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어떤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물리학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네, 네,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네, 이만큼의 어떤 그 연구자가 해놓은 거를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딸이 이제 아버지가 우주선을 타겠다고 하니까 딸이 못 가게 하죠. 부녀간에 워낙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. 그런데 딸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. 뭐 그 자기가 이진법을 읽어봤는데 그게 스테이라는 거다. 근데도 쿠퍼가 떠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그 스테이라고 막 주장한 게 결국은 쿠퍼 자신이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5차원의 그 테서렉트에 들어가서. 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플랜 A와 플랜 B를 아까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플랜 A라는 거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다 우주로 어딘가에 살만한 데로 이주시키는 거고. 그렇죠. 그죠? 네. 플랜 B라는 거는 그냥 그걸 실패했을 경우에 몇몇 어떤 뭐 정자나 난자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가서 새로운 이제 인류를 만들어내겠다. 그렇죠.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요. 또 다음 화면과 관련해서 또 설명을 좀 이어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기동에 가득히